다음은 교재 58쪽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 회계 처리. 제품을 판매하고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제품 매출이겠죠. 그리고 원재료를 매입하고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해서 지급하였다. 그러면은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보통예금의 예금이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뭐 소득세 등에서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었다. 원천 징수해야 된 거 빼고 이자가 입금이 되는 거죠. 차변의 보통예금 이자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 3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세금 떼고 27,000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이자에 대해서 세금 낸 거, 이거 내가 미리 세금 낸 게 된 거잖아요. 원천 징수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선납세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선납세금.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는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 예금해 놓고 내가 이자가 원래 100만 원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대해서 15.4%, 15만 4천 원을 떼고 나머지만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그리고 15만 4천 원은 은행에서 대신 세무서에다 갖다 내주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은행에서 대신 내주는 거죠. 원천 징수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 계정 과목이 선납세금. 자, 다음 이제 소액현금이에요. 교재 59쪽이 됩니다. 소액현금. 소액의 경비를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다가 회계부서에서 각 부서에다가 이제 한 달 동안 이거 갖고 써라. 그 금액 적은 거. 그래서 미리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소액현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전도금이라고 합니다. 전도금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용도계라고 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그 현금 담당하는 직원, 각 부서별로 그 사람을 그냥 용도계 그런 말을 씁니다. 자, 회계 처리하는 것. 회계부서에서 이제 부서별로 돈 얼마 줬겠죠. 그리고 이제 어디다 썼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럴 때 소액현금 또는 전도금 얼마, 그리고 현금으로 주면 현금 얼마, 당좌 스플릿 쓰면 당좌예금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고 또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해주겠죠. 돈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영수증을 이제 회계부서에 갖다 주면은 그때 회계부서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예비교통비 얼마, 통신비 얼마, 뭐 얼마. 그리고 그거만큼 여기서 소액현금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쓴 것만큼 다시 돈을 보충해 주면은 그럼 여기다가 다시 또 당좌예금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산 시점에는 이렇게 남아 있는 금액은 합쳐가지고 현금에다가 가산시키겠죠. 회계 처리가. 어쨌든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 소액 현금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도금. 그리고 이제 현금 등 자산이란 말도 나와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단기 금융 상품들, 뭐 양도성 지급 증서, 뭐 환매 채권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가 그렇게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그 전산외고 1급 그 이론 시험에서 이제 나올 만한 문제들이에요. 그 자격시험 볼 학생들은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론 정리를 위한 문제, 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역시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그 관련된 거 분계 연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꼭 해보셔야 돼요. 분계 연습은. 그래서 회계에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하는 거다. 바로 분계가 나와야 돼요.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 손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분계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중간고사 낼게 여기서 이제 분계 낼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몇 개 빼갖고 낼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 뭐 시험 관련돼 갖고 공부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계 연습하는 게 책 살펴보는 게 10개가 있어요. 10개. 여기서부터 해갖고 지금 분계 연습 1번이죠. 여기가 1번이고 뒤에 이제 분계 연습 2번에서는 10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회계 원리 아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전공자로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저는 이제
두 번째 거 단기 투자 자산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단기 투자 자산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단기 금융 상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계정 과목이 그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단기 투자 자산 그리고 그 IFRS 한국채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단기 금융 상품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그냥 단기 금융 상품 그래도 되고 단기 투자 자산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그저 많이 했던 대로 단기 매매 증권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계정 과목이 꼭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작성하는 사람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 이런 목적의 상품이구나 이런 목적의 계정 과목이구나 그렇게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 상품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뭐 등등등등인데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야 하는 것을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는 단기 금융자산 또는 단기 금융상품 또는 단기 투자자산 이렇게 표시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관리구자 뭐 은행에서 취급하는 뭐 예금이나 금융상품 종류들이에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고 근데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용어가 뭐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은 그 주식이나 채권, 그러니까 회사채예요. 그런 것들을 묶어서 유가증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주식은 보통주 우선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줄여서 사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전부 이제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만기가 되어 있는 거죠. 채권이죠. 장기 뭐 3년짜리, 5년짜리 채권은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금방 되팔 목적이 아니에요. 두고두고 이제 뭐 좀 몇 년간 갖고 있을 목적으로 사는 것. 매도가능 증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산회계 1급 범위는 좀 벗어나고 개념만 알아두시고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일거는 보시고요. 자, 문제만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은 이렇게 말로 쭉 되어 있는데 분기 한 번씩 해보면 그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뭐 사기면은 뭐 이렇게 한다, 뭐 결산일날 값이 올랐으면은 이렇게 한다. 먼저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이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월 1일 날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이 딱 이거 핵심입니다. 이거 단기적 자금운용, 단기적 이 말이 핵심이에요. 기아차 주식을 100주를 매입하였다. 수수료 1%와 함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100주를 액면가 상관없습니다. 액면가가 어쨌든 간에 나는 얼마 주고 샀다 하는 거예요. 주식을 100주 5만원이니까 500만원이죠. 단기 자금운용 목적이에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수표를 발행했다니까 당좌 수표 발행은 당좌예금입니다. 문제는 이제 매입 수수료예요. 매입 수수료. 모든 자산은 이렇게 이제 구입에 따른 매입에 따른 부대 비용이 들어가면은 자산에 합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단기 매매 증권 505만 원이 돼야 됩니다. 당좌예금 505만 원. 그런데 모든 자산은 다 이렇게 합치는데 취득원가에 합쳐주는데 요 단기 매매 요 증권만 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특히 요 증권만 별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별도 비용. 기업회계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도 비용으로 회계 처리. 그래서 요거만 수수료 비용. 여긴 단기 매매 증권. 주식만 그렇습니다. 주식만 이렇게. 그래서 요거만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럼 6월 30일 날 50주를 팔았다. 그리고 당좌예금 하였다. 50주를 62,000원씩 팔았죠. 근데 이거 4월달 얼마 주고 사온 거예요? 5만원씩 주고 사온 거 아니에요. 그 5만원씩 주고 산 거를 62,000원씩 받고 팔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팔려나간 거는 50주에 5만원이니까 250만원이에요. 그런데 받은 거는 50 곱하기 62,000원. 뭐 이제 암산으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수수료를 뺐죠. 50 곱하기 62,000원 빼기 36,000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오겠죠? 306만 4천원이 나옵니다. 250만원짜리를 306만 4천원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 이익은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 손해 났으면. 만약에 이게 12월 30일 날 평가하는 거였으면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 그렇습니다.
이 계정 과목 명칭은 길어도 내용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거는 250만원짜리를 306만 4천원 받고 파는 거니까 이렇게 이익이 난 겁니다. 50 곱하기 6만 2천원 빼기 3만 6천원. 수수료 뺐으니까. 다음 3번. 50주에 대한 배당금이 보통제금에 들어갔다. 이제 50주 팔고 50주 남았죠? 그 연말에, 연말은 아니고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니까 되게 3월달 그때가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 배당을 이제 두 번에 뭐 나눠서 줄 수도 있고 뭐 특별히 배당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배당금을 받았어요. 보통제금에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보통제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당 얼마에서 주당 요거는 5,000원이 되나요?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만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배당금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배당금 수익. 영어 외 수익이에요. 배당금 수익. 계산 과목이. 수익 과목이에요. 우리 이자 수익 하듯이. 그리고 현재 결산이 됐습니다. 50주가 이제 주당 49,000원이 된 거예요. 49,000원. 5만원씩 주고 산 거죠. 49,000원 됐으니까 1,000원씩 빠진 거죠, 지금 금액이. 그래서 그만큼 손해를 봤잖아요, 지금. 그거만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장부상에는 500만원에서 250만원, 250만원일 거야, 아마 250만원. 장부상에는. 그런데 실제 남은 금액은 얼마예요? 50 곱하기 4만원이니까 49만9천원이니까 245만원이 남은 겁니다. 250만원인데 245만원. 5만원 빠졌죠, 지금. 떨어졌으니까, 시가가. 그거만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5만원. 단기매매증권 빼주면 되겠죠, 대변에. 그리고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만약에 값이 올랐으면은 5만원이 49,000원이 아니고 6만원이다 그러면은 만원씩 올랐죠. 50만원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단기매매증권 50만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만원. 단기매매증권은 시가로 평가해서 시가로 금액 계산을 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자산들은 전부 다 원가로 그냥 기록을 합니다. 사원 가격으로. 그런데 이 단기매매증권만 시가로 기록을 해요. 시가. 그래서 장부에 있는 금액하고 시가하고 차액을 장부 금액을 시가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만큼 평가손실 또는 평가이익.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중소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다 취득원가로 표시하고, 근데 IMF-RS 뭐 그런 데서는 유형자산을 시가로, 그러니까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는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따지면 이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기에 그냥 다른 자산들은 전부 다 일단 취득 원가로 기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단기매매 증권만 시가로 기록을 합니다. 단기매매 증권. 물론 이제 재고자산 같은 경우도 취득 원가로 기록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값이 오른 건 인정을 안 해주고 그냥 취득 원가로 기록을 합니다. 그건 이제 저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결산할 때, 이제 뭐 기말상품 재고에 기말제품 재고에 다루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 사올 때 이렇게 수수료 들어가는 거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12월 31일은 공정가액 시가로 평가한다.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제 그 주식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바로 연습 문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단기매매증권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한번 쭉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이론 정리를 위한 문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기 연습이 있습니다. 분기 연습. 이것도 이제 앞에 예제하고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는 거니까, 예제 풀면은 같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당연히 뭐 책 뒤에 이제 답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학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재 뒤에 뭐 연습 문제, 그 다음에 뭐 분기 연습하는 거 전부 답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학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구조 78쪽이에요. 78쪽. 채권과 채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에 대한 얘기예요. 채권은 받을 권리를 나타내고, 채무는 현금을 무엇을 줘야 될 의무를 나타내요. 그 중에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과 관련된 거를 매출 채권이라고 그러고, 상품 매입이나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거를 매입 채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채권, 뭐 기타 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그 일반적인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배정 과목을 외상매출금 받으러 또는 외상매입금 지급업 이렇게 해서 어음인 것하고 아닌 것하고 구별을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 작성을 할 때는 요 묶어서 매출채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묶어서 매입채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는 뭐 매출하고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되는 거고 사오고 나중에 주기로 했다 외상 매입금. 그리고 이제 외화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냥 그냥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뭐 외화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도 된다. 계정 과목을 외화 외상 매출금 외국에 파는 경우는 외화 외상 매입금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외상 매출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팔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팔 당시에는 외국하고 거래니까 이제 달러로 주로 거래를 합니다. 100달러를 받기로 한 거예요. 100달러. 환율이 어떻든 간에 그럼 나는 100달러를 받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1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장부에 기록할 때는 원화로 기록해야 되니까 팔 당시에는 달러당 100원, 1000원 그래가지고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받을 때 100달러를 받았겠죠? 근데 그때는 환율이 올랐어요. 1100원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을 때는 받은 거, 당좌예금, 지금 이제 절반 50불 받았죠? 근데 1100원이었어요. 원래는 1000원이었는데 1100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당좌예금 들어온 거는 환율로 바꿔서 55,000원입니다. 받을 돈은 얼마였어요? 5만원이었죠. 환율 때문에 지금 5,000원 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외환 차익. 외환 차익. 외국 돈을 바꾸면서 생긴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외환 차익. 이게 거꾸로라면은 환율이 떨어져 갖고 뭐 4만 원만 받았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은 5만 원인데 당좌예금 들어온 건 4만 원이다. 그럼 이쪽에 되겠죠? 외환 차손. 외환 차손 4만 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50불이 남았죠. 50달러가 남았는데 기말이 됐어요.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해야죠. 봤더니 환율이 팔 당시에는 1000원이었는데 이제 950원으로 떨어졌어요. 50원. 50원만큼 떨어졌죠. 떨어진 것만큼 빼줘야죠. 외상 매출금 2,500원 빼주고 그거만큼은 외화 환산 손실. 외국 돈으로 바꾸면서 생긴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거꾸로라면은 외상 매출금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외화 환산 이익 그렇게 되겠죠. 계정 과목이. 그래서 외화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제 환율하고 따져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환율 당시 환율로 평가한다. 팔 때는 파는 시점, 회수하면은 회수하는 시점, 기말이 되면은 기말 시점에 이제 환율 계산해 갖고 내가 이익 봤으면은 이익이 되는 거고 손해 봤으면 손실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유상 매입금도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어음으로 주고받으면은 계정 과목을 받으러음, 지급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사고 팔고 뭐 어음을 주고받았다 그러면은 차변에 받으러음, 대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받으러음. 지급음도 마찬가지예요. 상품 사고 어음 발행했다. 지급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음에 대해서는 이런 용어를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어음의 배서, 배서 뒤에다가 서명한다는 얘기예요. 뒤에다가 뒤쪽에다가 서명하는 것. 그리고 이제 어음을 넘겨준다는 얘기죠. 어음을 넘겨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외상매입금을 갚는 조건으로 어음을 줬다. 그럴 경우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줄어들고 대변에 받으러음, 내가 받아놨던 어음 준다는 얘기겠죠. 받으러음 이렇게 됩니다. 배서란 얘기는 뒤에 서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서명해서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징위임, 이거는 은행에다가 이 어음 대금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런 거고. 어음 할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음을 만기 전에 은행에다 갖다 팔아먹는 겁니다. 쉽게. 그거를 할인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인할 때 우리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있었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던 어음이 부도가 나는 경우, 거래처가 부도가 났어요. 어음 대금 못 갚는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계정 과목을 부도어음과 수표로 바꿔줍니다. 차변에 부도어음과 수표, 대변에 받으러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교재에서는 지금 매각거래, 차입거래에서 이거는 이론상으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얘기고 실제로는 전부 다 매각거래로 보면 됩니다. 어음 할인한다는 얘기. 파는 걸로 이렇게 간주해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재 8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차변에 받으러 어음, 대변에 상품 매출.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였다. 차변에 상품, 대변에 지급어음. 매입처에 대해서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갚은 거예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감소죠. 그리고 어음으로 갚았으니까 받으러 어음이었었죠. 일종의 돈이에요. 일종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넘겨준 거예요. 받으러. 그 다음에 보유 중인 약속어음을 은행에다 추징 의뢰했다. 이거 돈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은행에다 맡긴 거예요. 맡길 당시에는 회계 처리가 없어요. 맡기기만 했으니까.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추징 의뢰를 했는데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대신 해줬으니까 수수료 10,000원을 떼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들어온 돈 당좌예금 499만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수수료 뗀 거 10,000원. 그리고 받아달라고 한 거는 500만원짜리였죠. 대변에 받으러. 그리고 매출처에서 받아서 보여준 약속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하는 금액 뺀 걸 보통예금하였다. 은행에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매각거래. 받으러 오면 500만원짜리 갖다 은행에 판 거예요. 5만원 떼어주고 보통예금 495만원, 매출처 건처분손실 5만원 대변에 받으러. 그리고 이렇게 은행에 다 갖다 이렇게 팔았는데 그게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음대고 500만원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이 판 거지만은 그거는 내가 물어줘야 됩니다. 어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통장에서 돈이 다시 빠져나갔죠. 500만원. 빠져나가고 그거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다시 나중에 이제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도어음과 수표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연습 문제가 또 객관식 연습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론 정리를 위한 문제 나오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해보셔야 됩니다.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 건물을 매입하고 발행하는 어음은 이제 뭐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시고 그리고 역시 또 이제 이렇게 분기 연습이 나와 있습니다. 분기 연습.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이 대손상각인데 요거는 이제 결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니, 결산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시면은 기타의 채권과 채무가 나와요. 기타의 채권과 채무. 아까 매입 채무,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말고 나머지 채권 채무들. 선수금, 상급금, 미수금, 미지급금 뭐 등등이 나옵니다. 기타 채권. 자, 뭐 시간상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 전피 입력하면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어서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교재 106쪽, 107쪽이어서 이제 분기 연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손삼각 빼고 여기서 이제 1, 2, 3, 4, 5번, 그러니까 1, 2, 3, 5가 되겠죠. 요까지는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까지 해서 분기하는 거를 중간고사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시험 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당연히 이제 오픈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시험을 오픈북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문제 분량을 조금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5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가 분기하는 건 그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전배 입력하면서 30문제인가 입력했었죠. 거기하고 일반 전배 30개,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것 1, 2, 3, 5번까지 해서 분기 연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거는 당일날 앞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당일날 일단 보는 걸로 당일날 여러분이 동영상 오픈해서 거기서 이제 문제를 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문제를 풀고 종이에다 풀고 아마 저한테 메일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아마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이 수업 듣는 이번 주가 그 7주차라서 아마 모든 과목이 다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제때 그 과목별로 요구하는 거 맞춰가지고 시험을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 코로나19 계속 지금 발생 상황에 있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쓰는 것도 일상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여유 잊지 말고 이렇게 좀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시험 잘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8주차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